여러분, 솔직해져 볼까요? 아주 가까운 친구가 공들여 준비하던 사업에 실패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혹은 평소 샘나던 직장 동료가 큰 실수를 저질러 상사에게 꾸지람을 듣는 모습을 보았을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어떤 감정이 가장 먼저 스쳤나요? 아유, 정말 안 됐다. 라는 위로의 말 뒤에 아주 찰나의 순간, 마치 전구에 불이 들어오듯 찰칵하고 작고 불온한 기쁨이 스쳐 지나가지는 않았습니까? 겉으로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지만 속으로는 묘한 안도감과 함께 입꼬리가 실룩거리는 것을 참아야 했던 그 민망한 경험 말입니다. 독일어에는 이 기묘한 감정을 정의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샤덴프로이데입니다. 타인의 고통을 뜻하는 샤덴과 기쁨을 뜻하는 프로이데가 합쳐진 말이죠. 인류 역사에서 가장 수치스럽게 여겨져 온 이 감정, 타인의 불행이 왜 나의 행복이 되는가에 대한 차갑고도 뜨거운 이야기를 지금 시작해 보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인간의 삶과 마음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채널 삶과 인생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 마음속 가장 깊고 어두운 구석에 숨겨진 본능, 질투와 샤덴프로이데의 실질을 인문학적으로 파헤쳐 볼 인문학자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가 왜 누군가의 실패를 보며 비겁한 위안을 얻는지, 그리고 이것이 과연 우리가 나쁜 사람이기 때문인지 아니면 생존을 위한 본능의 흔적인지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질투는 인간의 본성이며 샤덴프로이데는 악마의 본성이다 라고 말이죠. 그는 타인의 불행을 보고 기뻐하는 것이야말로 인간이 가진 가장 비열한 면모라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 감정이 인류 역사 내내 보편적으로 존재해왔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심리학적으로 볼 때 질투와 샤덴프로이데는 사회적 비교라는 메커니즘에서 탄생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타인과 나를 비교하며 나의 위치를 확인하려 듭니다. 특히 30대 이상의 성인들에게 이 비교는 더욱 치열해집니다. 누군가는 내 집 마련에 성공하고, 누군가는 승진을 하고, 누군가는 자녀 교육에 성공하죠. 이런 소식들이 들려올 때마다 우리의 자존감은 소리 없이 깎여나갑니다. 이때 나보다 앞서가던 그 누군가가 삐끗하며 넘어지는 모습은 깎여나갔던 나의 자존감을 일시적으로 회복시켜주는 값싼 마약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상대가 아래로 내려감으로써 나의 상대적 위치가 올라가는 착시 현상, 그것이 바로 우리가 느끼는 그 찌릿한 기쁨의 정체입니다. 놀랍게도 뇌과학은 이 현상을 숫자로 증명합니다. 일본의 신경과학자 다카하시 히데이코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질투하는 대상이 불행을 겪을 때 우리 뇌의 도파민 수치가 급격히 상승한다고 합니다. 도파민은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게임에서 이겼을 때 분비되는 쾌락 호르몬이죠. 즉, 우리 뇌는 타인의 불행을 보상으로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 뇌는 이토록 잔인하게 설계되었을까요? 진화 심리학자들은 이를 생존 전략의 유산으로 봅니다. 원시시대에 자원은 한정되어 있었고 타인의 실패는 곧 내가 자원을 차지할 확률이 높아짐을 의미했습니다. 경쟁자의 몰락은 나의 생존 확률을 높이는 신호였던 셈이죠. 하지만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더 이상 맘모스 고기를 두고 다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원시적인 회로는 여전히 작동해 우리가 사회적으로 뒤처지는 느낌을 받을 때마다 타인의 불행을 통해 안도감을 찾게 만드는 것입니다. 결국 샤덴프로이데는 우리가 악당이라서 느끼는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불안한 자존감이 보내는 구조 신호이자 타인과 나를 비교하며 끊임없이 자신의 가치를 확인받고 싶어하는 인간적인 나약함의 증거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마음속에 작은 괴물을 키우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괴물이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괴물이 언제 왜 고개를 드는지 관찰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누군가의 불행에 기뻐하고 있다면 그것은 역설적으로 내가 지금 그만큼 불안하고 결핍되어 있다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앞서 우리는 타인의 불행을 보며 묘한 쾌감을 느끼는 샤덴프로이데가 우리 뇌의 보상회로와 연결된 본능적인 반응임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차가운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찰나의 도파민이 주는 기쁨은 결코 오래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타인의 고통에서 위안을 찾는 습관은 독약과도 같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자기 효능감의 하락과 연결지어 설명합니다.
내가 스스로 무언가를 성취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타인이 무너져야만 내가 올라간다는 믿음은 결국 나 자신을 타인의 불행에 기생하는 존재로 전락시키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다시 일어서거나 또 다른 누군가 나를 앞질러 갈 때 우리는 더 큰 불안과 질투의 늪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30대 이후의 삶은 흔히 비교의 전장이라고 불립니다. SNS를 켜면 나보다 잘 나가는 동료, 화목해 보이는 친구들의 일상이 쏟아지죠. 그 속에서 타인의 실수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 삶의 주도권을 타인에게 내어주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타인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 되는 순간 역설적으로 나의 행복은 내가 아닌 타인의 상황에 전적으로 종속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지독한 질투라는 감정에서 영영 벗어날 수 없는 걸까요? 다행히 인문학은 우리에게 희망적인 갈래를 제시합니다. 심리학자 닐스 반 데베는 질투를 두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파괴적 질투, 상대를 끌어내리고 싶어하는 파괴적 질투와 상대의 장점을 담고 싶어하는 생산적 질투가 그것입니다. 파괴적 질투가 저 사람이 가진 것을 잃었으면 좋겠다라고 속삭인다면 생산적 질투는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어떻게 하면 저 위치에 갈 수 있을까? 라고 묻습니다. 전자가 샤덴프로이데로 이어지는 어두운 통로라면 후자는 나를 성장시키는 강력한 엔진이 됩니다. 우리가 느끼는 그 뜨거운 질투심의 에너지를 상대를 비난하는 데 쓸 것인가? 아니면 나의 결핍을 채우는 연료로 쓸 것인가? 그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의 품격이 결정됩니다. 30대 이상의 성숙한 성인이라면 이제는 질투라는 감정을 내 안에 숨겨진 욕망을 발견하는 지도로 읽어낼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질투하고 있다면 그것은 사실 내가 무엇을 간절히 원하는지 알려주는 내면의 정직한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샤덴프로이데의 완벽한 해독제는 무엇일까요? 불교 철학에는 무디타라는 아름다운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희무량심이라 번역되는데 타인의 행복을 마치 나의 행복처럼 기뻐하는 마음을 뜻합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해? 성인 군자나 하는 일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디타는 고결한 도덕성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고도의 심리적 훈련이자 자존감을 지키는 가장 영리한 전략입니다. 타인의 성공을 축하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내면적으로 단단하고 여유롭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불행을 보며 얻는 안도감은 모래 위에 지은 성과 같습니다. 반면 타인의 기쁨에 동참하며 얻는 에너지는 내 삶의 지평을 넓혀주는 단단한 주춧돌이 됩니다. 30대 이상의 우리가 지향해야 할 성숙함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타인의 빛을 시기하여 끄려고 노력하는 대신 그 빛을 보며 내 안에 등불을 켜는 법을 배우는 것. 그것이 샤덴프로이데라는 본능의 굴레를 벗어나 진정한 자유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자, 이제 우리 마음속의 괴물을 다스리기 위한 구체적인 연습을 시작해 봅시다. 제가 제안하는 3가지 단계를 일상에서 하나씩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감정의 이름표 붙이기입니다. 질투나 샤덴프로이데가 느껴질 때 부끄러워하거나 회피하지 마세요. 아, 내가 지금 저 사람의 승진에 질투를 느끼고 있구나. 내가 지금 내 결핍 때문에 저 사람의 실수를 반가워하고 있구나. 라고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그 감정의 파괴적인 힘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둘째, 나만의 속독의 확인하기입니다. 타인의 인생 타임라인과 나의 타임라인을 비교하는 것을 멈추세요. 인생은 100m 달리기가 아니라 각자의 계절이 있는 숲과 같습니다. 친구의 꽃이 봄에 피었다고 해서 가을에 꽃을 피울 당신의 나무가 죽은 것은 아닙니다. 셋째, 작은 무디타 연습이입니다. 아주 사소한 것부터 시작하세요. 맛있는 식당을 찾아낸 동료에게 진심으로 정말 잘 됐다. 덕분에 좋은 정보를 알았네. 라고 말해보는 것입니다. 타인의 작은 행운을 긍정하는 연습이 쌓일 때 우리 뇌의 회로는 샤덴프로이데가 아닌 공감과 연대의 기쁨으로 재회선됩니다. 질투는 인간이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그림자와 같습니다.
그러나 그림자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빛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타인의 불행에서 얻는 비겁한 위란 대신 타인의 성취에서 배우는 용기를, 그리고 나 자신의 고유한 가치를 믿는 단단한 마음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속 어두운 구석에 작은 빛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삶의 무게가 무거워질 때, 혹은 타인의 화려함에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오늘의 이야기를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그 자체로 충분히 아름답고 가치 있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삶과 인생에 깊은 울림을 줄 수 있는 인문학적 질문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평온하고 품격 있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